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12일 열렸던 강제동원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가 해법이라고 내놨던 방안이죠.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겠다. 이 정부안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시민단체는 항의 표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줬던 인권상을 반납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3살이었던 1944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강제징용됐던 양금덕 할머니. 거리로 나선 양 할머니가 새해 소망을 종이에 적어 나갑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할머니의 주장과 바람은 수십 년간 한결같습니다. 지금 내가 죽도록 그놈들한테 사죄받고 죽는 것이 소원인데 나이 늙어도 절대 옳은 질서를 나가려고 나 비틀어지게 안 나가요. 그래서 일본 정부와 기업이 빠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양금덕 할머니가 대한민국 정부에 구걸했습니까? 31년 동안 이 싸움을 내온 피할머니를 이렇게도 자존심을 구기고. 광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평생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온 공적으로 할머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국민 훈장 수여를 무산시킨 데 대한 비판입니다. 결국 항의의 표시로 시민단체는 앞서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을 반납하고 국무회의에 서운한 건을 제출하지 않은 행안부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한일 관계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양국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도 국내에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고 여론이 뜨겁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몇 해 전 목포시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이 때문에 곤욕을 치른 손혜원 민주당 전 의원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목포시가 이곳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땅과 건물을 사들인 의혹이 있어 확인해봤더니 다름 아닌 목포 시내버스 파행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태원유진의 이한철 회장 가족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되는 목포 원도심의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낡은 나무 기둥과 오래된 건물 뼈대만 남긴 목저 건물에서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건물을 비롯해 갑자옥 모자점 인근에 있는 건물과 토지 등 세 필지를 목포시가 매입한 건 지난 2020년 12월 24일 7억 7천여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더니 목포시의 땅과 건물을 넘긴 원 소유자는 이모 씨,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이한철 있고 싶고 이 두 개는. 이 두 개는 이한철 회장 거예요? 그리고 집이 무너져서도 안 팔고 있었지. 토지와 목조 건물의 매입 가격은 1제곱미터에 평균 129만 원. 인근 철근 콘크리트 3층 규모 건물인 갑자옥 모자점의 매입가보다 10% 비쌉니다. 목포시는 이 건축물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공유재산 심의를 임의로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 취득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7억이 넘는 부동산 매입을 하면서 행정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목포시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심의회를 못 열었다고 해명했지만 서면 심의조차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는 자체가 우리 목포시 행정의 민낯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이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데 MBC가 확인한 당시 내부 결재 문서를 보면 목포시는 목포시의회 설명에만 공을 들였습니다. 넉 달여에 걸쳐 시의원들에게 부동산 매입 계획을 설명한 겁니다. 하지만 의회의 단순 의견 청취를 동의나 의결로 간주할 수는 없는 일. 그런데도 목포시는 의회와 접촉했던 시간 동안
공유재산 심의회만은 한사코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의적으로 안 할 이유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상당히 지금 왜 저도 그때 그것을 안 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거의적으로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행정 절차를 어긴 채 2020년 11월 19일 목포시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한 달여 뒤 목포시는 이한철 회장 가족의 부동산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광주시와 광주문화방송이 손잡고 생수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자치단체와 기업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생수 100만 병을 모아 취약계층과 섬 지역민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인데요. 김영창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가뭄 장기화에 따른 물 부족으로 제한급수 위기에 놓인 광주 전남. 제한급수가 시작될 경우 올봄 지역 내 취약계층과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불보듯 뻔합니다. 현실로 다가온 식수 부족 해결을 위해 광주시와 광주문화방송이 손을 잡고 지자체와 기업,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수 100만 병 나눔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500ml 생수 100만 병을 모아 취약계층과 섬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배부할 건가도 플랜 속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자발적인 기부운동 방식으로 해준다면 저희 광주시로서는 엄청나게 정말 큰 힘을 얻는 거죠. 이번 나눔 활동이 확산되면 기후위기 시대에 물을 기부한다는 다소 생소한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전국의 모든 기업과 유명 인사들에게 널리 알리고 생수 100만 병 프로젝트를 수행할 캠페인 활동이 전개될 계획입니다. 물이 좀 더 많이, 좀 더 여유 있는 지역에서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물이 없는 지역으로 나눔을 할 수 있는 게 릴레이 형태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한편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와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물 기부 릴레이 행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최근 농협중앙회와 손을 잡고 가뭄으로 어려운 완도, 노하도와 보길도 등 전남 5개 섬 지역에 1억 원 상당의 생수 총 400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최근 광주문화방송이 늑장공사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입고 있다고 보도한 광주 효천 2지구 행암교차로와 관련해 공사 주체인 LH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 오후 3시부터 이곳을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효천 2 지하차도는 하루 6만 7천여 대 차량이 이동하는 행암교차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2019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요즘 비교적 따뜻한 남도 곳곳은 동계 전지훈련을 온 선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전남을 찾는 선수단은 30만 명을 넘어설 걸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 경제도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푸른 구장을 내달리는 초등학생 축구 선수들.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대구 등 전국 곳곳의 우수 축구팀들이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장흥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기온과 숙소 앞에 펼쳐진 잔디구장은 축구팀의 훈련 장소로 안성맞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올해는 24개 팀, 500여 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장흥을 찾았습니다. 좋은 환경이고 저번에도 잘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것 같습니다. 뭔가 잔디도 상태가 좋고 그리고 춥지도 않고 딱 따뜻한 지형인 것 같아요. 장흥 바로 옆에 있는 강진에서도 사이클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온뿐 아니라 도로 환경, 인심과 맛 좋은 음식들은 해마다 동계 전지훈련지로 강진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코스를 더 많이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 예방, 그게 가장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이어지는 동계 전지훈련. 선수단이 머무는 지역마다 숙소와 식당은 북적이고 특산품 판매 등으로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강진에 와서 거주함으로 인해서 숙박과 음식 등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남. 다음 달까지 전국 각지에서 1,100여 팀, 30만 3천 명 이상이 전남을 찾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광주 AI 페퍼스가 훈련장과 선수단 숙소를 광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AI 페퍼스에 따르면 AI 페퍼스는 현재 경기도 용인에 있는 선수단 훈련장을 광주 염주체육관 등으로 옮기기 위해 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장과 숙소 이전이 완료되면 경기력 향상은 물론 광주 지역 배구 저변도 확대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72명이 숨진 네팔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에 포함된 한국인 2명이 장성군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성군은 지난 15일 네팔 포카라에서 추락한 여객기에 탔다 숨진 한국인 승객이 장성에 살고 있던 40대 유모 씨와 아들인 10대 중학생 유모 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군의 방학을 맞아 여행을 위해 지난 14일 인도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장성군은 유가족과 상의해 운구 절차 등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에 전남 홍보대사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홍보대사인 김수미 씨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가 아닌 따뜻한 마음의 정을 나누고 내 고향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전남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 홍보대사인 가수 남진 씨도 엄마 품처럼 따뜻하게 위로받았던 고향 목포를 잊은 적이 없다며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광주 시민 10명 중 7명가량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닷새간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온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3,100여 명 가운데 28%가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고 40%는 찬성하는 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들이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공급 업체들 사이에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 업자로 등록할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경찰청이 농수협 등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전남 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치러질 선거에서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의 불법 개입을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히 수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경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7건, 총 10명을 수사 중이며 광주는 아직 수사 중인 대상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선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평가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다시 지정됐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시설과 장비, 인력을 보는 정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과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고 재난 시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새로운 정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 광주 세상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포럼 광주 세상은 오늘 오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